중학교 1학년 지학송 4과 본문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문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팔품사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팔품사에 있는 8가지 품사뿐만 아니라 그 8가지 품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그 8가지 품사의 하위 분류에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 팔품사 아래 동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품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라고 하는 품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맛을 봤습니다. 조동사가 이 팔품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이 조동사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니죠. 이 조동사는 항상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바로 뒤에 동사와 함께 쓰여서 이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보조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에 머무르기 때문에 기본 팔품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품사 중에 하나이다. 오늘도 그 조동사 얘기를 추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팔품사의 동사 얘기를 이어서 할 것인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있었다, 그죠? 예전에 우리 동사가 모양이 다양하게 바뀌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형이 있죠. 원래 형태, 모양이 전혀 안 바뀐 상태에서의 그 원래 형태. 이 원형을 다른 말로는 기본 형태라고도 합니다. 변형되기 전 원래 모양, 기본 형태. 그리고 이것이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해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그때 바뀌는 모양이 있죠. 보통은 s를 붙여서 만들긴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장의 시제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일 때 이 동사의 모양이 과거형으로 바뀝니다. 이거 말고도 과거 분사형도 있었고 또 현재 분사형도 있었습니다. 현재 분사형은 주로 ing로 끝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동사를 외울 때는 기본형을 당연히 외워둘 것이고 기본형에다가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 이렇게 세 가지를 연달아 외운다 그랬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보통 3단 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사의 세 가지 모양을 함께 외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인칭 단수형이나 현재 분사형은 대체로 모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 나머지까지는 기억하지 말고 주로 모양이 많이 바뀌는 이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 세 가지를 외우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과거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를 말하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시제가 뭔지 간단히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제를 영어로는 tense라고 합니다. 자, 시제를 우리 학생들이 흔히 이 시간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과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시제와 시간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문법에서 시제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어형 변화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모양을 바꾼다라는 말이었죠.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시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사의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간도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시간을 표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원형이나 기본형을 쓰면 현재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과거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은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라고 하는 주어에 it라고 하는 동사를 붙입니다. 그러면 모양이 현재 시제인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먹는다 이고 뭘 먹는지는 뒤에 뭔가를 붙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동사를 모양을 바꿔서 과거형인 ate라고 하는 동사로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먹는다가 아니라 시제가 과거가 됐으니까 먹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먹었다라는 것이 과거 시간인 것은 알겠는데 과거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과거인지는 드러나진 않죠. 이것이 어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3일 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10분 전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할 때 대략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시간을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시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려면 별도의 말이 더 붙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제를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은 당장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공부하기로는 시제 중에는 현재 시제도 있고 과거 시제도 있지만 미래 시제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텐데 물론 미래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그런데 미래 시간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미래 시간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먹는다가 아니라 나는 나중에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의미를 표현하려면 동사가 아니라 요때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I will eat 이라고 하는 이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제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간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동사의 모양을 통해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이고 그리고 미래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시제와 시간은 약간 다른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간은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시제가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간은 과거 시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제하고 시간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중에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면 이런 문장을 보게 될 겁니다. 아우 나는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동사를 가만히 보면 have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제이고 had를 썼으니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시제는 과거인데 실제로 이 말이 표현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내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와 시간이 좀 다른 모양이죠.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지나간 사건을 친구에게 소개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지나간 사건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어떤 스포츠 중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실황을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거나 할 때 그럴 때도 과거의 시간이지만 현재 시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제와 시간은 약간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문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시간 표현 장치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하는 이 시스템 이것을 시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미래에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약간 좀 별개라고 치고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또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바꾸는 과정에서 딴 거 필요 없이 동사의 모양만 바꾸면 된다. 그 동사의 모양을 바꾸려면 일단 원형이 무엇이고 과거형이 무엇인지 동사마다 원형과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은 다 있으니까 이 모양만 알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시제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목이 half and half이네요. 절반 그리고 절반. 또 어떤 절반에 관한 얘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테탄부리 and 보카부리 lived next to each other. 테탄부리라고 하는 사람과 and 보카부리라고 하는 사람. 명사 두 개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였었죠. 이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고 나서 어디에 살았냐면 next to 하면 어디에 옆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특이한 전치사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전치사를 만들었는데 이때 단어가 두 개 모였으니까 그냥 전치사라고 하면 안 되죠. 덩어리를 우리가 구라고 했으니까 구 전치사라고 부르면 좀 더 정확한 이름이겠습니다. 어디에 살았냐면 each other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품사로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팔품사 중에서 팔품사의 하위 분류 중에 하나가 대명사였었죠.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위 분류 아래도 또 하위 분류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했고 그 종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게 될 문법이었습니다. 대명사 안에는 인칭 대명사도 있었고 지시 대명사도 있었고 의문 대명사도 있었고 제기 대명사도 있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종류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 아주 하나 여러분들이 몰라도 크게 상관없는 대명사 중에 상호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 대명사는 딴 게 아니라 서로를 의미하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문법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each other이고 이런 거랑 비슷한 상호 대명사 중에 하나가 one another 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두 명 사이에 쓰고 어떤 때는 세 명 사이에 쓰고 뭐 이런 구분도 있긴 했었는데 요즘 현대 문법에서는 두 개를 구분 없이 막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each other 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는데 특별한 대명사의 종류 중에 하나구나 상호 대명사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서로 옆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문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기에서 시제라고 하는 문법이 드러났네요. 방금 여기에서는 live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 현재형을 쓰지 않고 lived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썼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해석을 할 때도 과거, 그러니까 산다가 아니라 살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장을 통째로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이 동사 모양만 live로 바꾸면 끝이겠죠? 이게 시제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이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표현하는 시스템, 이것이 tense의 의미입니다. They were very poor. 그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위에 있던 테탄부리하고 보카부리 두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역시 라고 하지 않고 were라고 했으니까 과거이죠. 보통 이야기를 시작할 때 과거 시제로 얘기를 했으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대체로 다 과거 시제로 맞춰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부분에서도 계속 과거 시제를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사만 잘 보면 과거 시제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는 대신에 were를 썼으니까 과거 시제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테탄 said to 보카, 테탄이 보카한테 말했습니다. said는 say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보카에게 말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치사에 대해서 잠깐 배웠으니까 우리 오늘도 전치사 나올 때마다 한번 표시는 하고 갑시다. 여기에 to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이죠.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였습니다. Why don't we share things and live together? and 나오면 우리 습관적으로 왼쪽 오른쪽 덩어리 찾는 거 잊지 말아야죠. and 오른쪽에 live라는 동사가 보이니까 왼쪽에서도 동사 찾아보니까 share가 있네요. 그러면 share things와 live together 이 두 가지를 연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있죠. 여기에 why don't w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let's 하고 같은 말입니다. 즉 뭐뭐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물음표가 있으니까 일단 문장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문이냐, 문장의 종류 중에서 무슨 문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물음표가 있으니까 의문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양상으로는 의문문이 맞지만 실제로는 질문하는 내용은 아니죠. 지금 이 테탄이 보카한테 말하기를 우리 함께 살면서 물건을 나누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상 권유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문장의 종류를 묻는다면 의문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권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야죠. 형식적인 문장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상 실질적인 문장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내용상 실질적으로는 권유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답이겠죠? 그러면 we will be happy.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이때 we는 테탄하고 보카 두 사람을 함께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드디어 등장한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나왔다 그죠? 이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했고 바로 뒤에 동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앞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조동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동사랑 함께 쓰이는데 이 조동사는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도와주는데 그때 동사는 항상 원형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 are를 쓴다거나 am을 쓴다거나 is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형인 be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때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도와주는 역할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시제 중에서도 특히 미래 시제의 의미를 도와주는, 그래서 미래 시간을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의 의미를 살짝 곁들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동사 will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카가 얘기합니다. That's a good idea.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라고 보카가 말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잠깐 지나가듯이 공부했던 품사 있었습니다. 이때 흠은 무슨 품사일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하고 별도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나머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면서 감정 같은 걸 나타내는 이런 거를 감탄사라고 한다 그랬었죠. 감탄사 이거 말고도 뭐 말고도 다양한 감탄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 이런 것도 감탄사이고 이런 것도 감탄사이고 와우 이런 것도 감탄사이고 등등등등 참 많습니다. 나올 때마다 또 복습하죠. 이때 that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니까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아까 우리 테탄이 얘기했었던 함께 살면서 물건을 나누는 것, 그 생각, 그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복화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said가 say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인 것은 알겠고, 근데 이 동사의 위치를 한번 잘 봅시다. 순서를 보니까 say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복화라고 하는 주어가 나중에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중에 나오는 이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방금 여기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었다, 그죠? 주어 동사 자리 바뀐 것을 우리 문법 용어로는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도 엄연히 문법의 한 요소입니다. 나중에 도치에 관해서는 별도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앞으로 쓰고 나면 그 뒷부분에 said, 복화처럼 동사, 주어 순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에 바꾸지 않고 복화가 말했습니다 라고 해서 복화 said 라고 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복화라고 하는 명사를 she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she said는 가능한데 said she는 안 됩니다. 특이하죠? 일단 여러분들은 도치라고 하는 문법이 있구나,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꿀 수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They had one blanket 할 때 이때 they는 역시 테탄하고 복화 두 사람을 말하겠죠. 그들은 담요 하나, 소 한 마리, 그리고 망고 나무 한 그루,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have라고 하지 않고 had라고 했으니까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과거 시제로 해야 되겠죠. 여기 cow가 있는데 cow를 우리가 소라고 그냥 부르면 조금 어색하다, 그죠? cow는 소 중에서도 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소니까 젖을 짤 수 있겠죠.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를 cow라고 합니다. 그러면 cow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릴 텐데, 하나는 bull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또 ox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둘 다 숫소입니다. 암소의 반대 개념으로 숫소이긴 한데, bull은 그냥 일반적인 수소를 말하는 것이고, ox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쓰면 우리 왜 시골에 가면 농부들에게 노동이나 어떤 뭐 운송을 하거나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그래서 길들여진 수소 있죠? 이런 길들여진 수소를 얘기할 때는 ox를 쓰는 것이고, 일반적인 수소를 얘기할 때는 bull을 씁니다. 방금 여기는 젖을 짜는 그 암소의 의미로 cow를 썼습니다. 암소 한 마리, 그리고 망고 나무 한 그루. 자,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담요, 그리고 젖소, 그리고 망고나무,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죠. 그런데 콤마를 통해서 나열하면서 여기에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마지막에 이 자리에 한 번만 언급했다, 그죠? A, and, B, and C가 아니라 A, B, and C 해서 등위 접속사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써주는 구조, 이런 것을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4개, 5개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and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테탄 set the sharing rule. 테탄이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테탄이 set, 설정하다, 우리 알람 설정한다 할 때 그 설정, set입니다. sharing rule 하면 공유하기, 나누기 규칙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ing가 들어있다, 그죠? 원래 동사의 모양은 share인데 이 share를 ing형으로 만들었네요. 동사의 모양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 방금 여기에서는 동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문법적으로는 동명사라고 하는데, 이 동명사에 관해서는 우리 6과쯤 가면 곧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원래는 share라는 동사였는데 이것을 명사화해서 지금 나누기 또는 나누는 것 정도, 명사처럼 명사 비스무리하게 쓰이고 있는 이런 걸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누기 규칙들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이 문장의 시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동사 부분을 봐야 되겠죠? 동사 set이라고 하는 원래 모양이 있는데 이 set의 과거형이 동일하게 set입니다. 그러면 동사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 문장만 봐서는 이것이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구분할 수 없겠죠? 이럴 때는 앞, 뒤 문맥을 통해서 계속 과거 시제로 얘기하고 있으면 과거로 보는 것이고,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으면 현재 시제로 보는 게 맞겠죠. 방금은 이야기 형식으로 과거 시제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과거 시제 set이라고 보면 되겠죠? She said to 복화 할 때 이때 she라고 하는 대명사는 테탄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테탄이 복화한테 말했습니다. You can have the blanket during the day and I will have it at night. 재미난 제안을 하네요. 이때 you는 복화를 말하겠죠. 너는 담요를 가질 수 있다. During the day. 이때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이고 뜻은 동안이라는 기간을 보통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낮 동안에는 네가 담요를 가질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나는
그것을 밤에 가질 것이다. 이 문장 속에는 일단 조동사가 눈에 띕니다. 앞에는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고 뒤에는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can과 will은 각각 어떤 의미로 동사를 도와주는지를 판단해야죠. 우리 지난 시간에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얘기하면서 보통은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로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꼭 능력의 뜻만 있지는 않고 허가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뭐 요청이라든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이 자리에서 can은 어떤 의미냐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허가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낮 동안에는 네가 담요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도 된다 라고 허락해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will이라는 조동사도 역시 다양한 뜻이 있고 다양한 의미로 도와주는데 주로 중학교 문법에서는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도와줍니다. 그러면 나는 밤에 그 담요를 내가 사용하겠다. 이때 it은 담요를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and 가운데 있는 등위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이겠죠. 두 개의 절이 모여서 한 개의 문장을 만들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이 안 끝났죠? 따옴표가 여기서 시작해서 계속 따옴표가 이어져서 여기까지 이어지니까 그 사이에 계속 대탄이 보카에게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소는 어떻게 하냐? 소에 대해서는 You can have the front half. 네가 앞부분 절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I'll have the back half. 나는 뒷부분 절반을 가질 수 있다. 소에 이렇게 젖이 있으면 앞부분 절반은 네가 가지고 뒷부분 절반은 내가 가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For the mango tree, 망고 나무에 대해서는 You can have the bottom half. 네가 아래쪽 바닥 부분의 절반을 가지고 and I'll have the top half. 나는 위쪽 절반을 가지겠다. 여기 망고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위쪽 절반, 아래쪽 절반 이렇게 나눠서 각자 열매를 취하기로 한 거죠. 이 문장 속에도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can이라는 조동사, will이라는 조동사, can이라는 조동사, will이라는 조동사. 그리고 문장 구조는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이용해서 똑같은 모양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Boca agreed to all the rule. 그랬더니 보카가 agree는 agre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됐겠죠? 동의했습니다. 어디에 동의했냐면 모든 그 규칙들에 동의를 했습니다. 소는 어떻고 담요는 어떻고 망고나무는 어떻고 하나하나 제안을 했으니까 그 제안이 한 개가 아니죠. 그래서 복수라서 s를 만들었고 그 모든 규칙들에 동의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agree라고 하는 동사가 방금 여기서는 to를 썼지만 agree가 같이 with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agree to는 어떤 제안이나 계획이나 요청이나 아니면 어떤 의견 같은 거를 동의하고 승낙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 반면 agree with 같은 말에는 보통 with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는 공감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찬성한다, 공감한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with를 쓰고 동의한다, 승낙한다, 오케이, 내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동의한다, 그렇게 표현할 때 쓰는 것이 to입니다. 어떤 전치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약간 의미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전치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However, before long 이라고 하는 말은 관용 표현으로 머지않아서 라는 뜻입니다. She became very unhappy 라고 할 때 이때 she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지금 문맥 흐름상 보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기분이 좀 나빠졌습니다. 가운데 있는 became은 원래 become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before long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before는 우리 품사로 굳이 따져보자면 전치사이고 long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이때부터 슬슬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를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치사 before니까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왜 형용사가 옵니까? 라고 따지겠죠? 아주 똘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문법은 결국 규칙이 모여진 것인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예외 같은 것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주 쓰다 보니까 입에 붙어버린 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규칙보다는 어떤 사용되는 빈도나 그 의미적 맥락을 우선시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문법으로 자꾸 뭔가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 인사말 중에 long time no see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문법적으로 가만히 뜯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문법들이죠. 원래는 이 중국어에서 중국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하우지 부지엔 할 때 그 말을 영어식으로 바꿔서 마치 장난스럽게 만든 표현인데 이것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관용 표현이 되어서 영어권에서도 인정되는 그런 영어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거쳐서 영어권 사람들의 입에 굳어버린 그런 표현들이 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관용구, 관용 표현이라고 하죠. 관용구나 관용 표현 중에는 문법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문법하고는 좀 다른 배치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용구는 그냥 관용구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거를 문법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before long이라고 할 때 long이 품사로는 형용사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명사처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long, 긴 이란 뜻이 아니라 긴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명사화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의 관용구이다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머지않아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however는 품사가 뭐겠습니까? 문장과 별개로 단독으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부사이죠. 근데 이 부사는 특이하게도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복화가 동일하긴 했는데 머지않아서 기분이 안 좋아졌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부사 이런 거를 연결부사라고 하는데 요 말까지는 여러분은 몰라도 되겠고 however가 부사이구나 라는 것만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She was cold during the night but Tetan slept well under the warm blanket. she도 역시 복화이겠죠? 복화는 담요를 낮에만 썼으니까 during the night 밤 동안에는 추웠습니다. 하지만 테타는 slept well 아주 잘 잤죠. slept는 sleep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이때 well은 잘이라는 뜻의 품사는 부사이겠죠. 어떻게 잘 잤냐면 따뜻한 담요 아래에서 잘 잤습니다. 이때 언더도 우리 품사로는 전치사이죠. 전치사니까 뒤에 따뜻한 담요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왔죠. 낮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별로 못 느꼈는데 밤에 이불을 테탄이 가져갔었으니까 복화는 추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he fed the cow all day. 이때 she도 역시 복화하겠죠. fed는 feed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fed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것이 feed라는 동사의 과거형인 것을 알아야지만 정확히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제도 표현할 수 있겠죠. feed는 먹이를 먹이다 라는 뜻입니다. 소의 젖소를 먹이를 먹였는데 하루 종일 먹이를 먹였습니다. But Tetan got milk. 우유를 얻었네요. From the back half. 복화는 하루 종일 먹이를 먹이면서 절반을 가져갔는데 테타는 일도 하지 않고 먹이도 먹이지 않고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소젖의 절반을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때 got은 get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She watered the tree every day. 이때 she도 역시 복화입니다. 복화는 water 했습니다. water가 우리 물이라는 명사로 알고 있지만 방금처럼 동사 water도 있습니다. 동사로 쓰였을 때는 물을 주다라고 한 뜻이죠. 원형은 water이고 여기에 ed를 붙여서 과거 시제로 만들었네요. 나무에다가 물을 줬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줬습니다. 여기에서 나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이유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정해진 나무이죠.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던 망고나무라는 구체적인 나무라서 더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테타는 ate은 eat의 과거형입니다. All the mangoes, 망고에다가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모든 망고들을 먹었습니다. From the top half. 아까 나무의 위쪽에서 나오는 거는 다 테탄이 먹기로 했으니까 위쪽 절반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망고들을 먹기만 했습니다. 물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Boka got tired and hungry, so she went to the village trip for help. 여기에 한 개의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so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인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이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또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nd가 연결하는 것은 tired라는 형용사와 hungry라고 하는 형용사 두 개를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Boka got tired, Boka got hungry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쳤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 so는 인과 관계, 원인 결과 관계로 이어주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그래서 she, 보카는 마을의 chief에게 갔다라고 했는데 뭐 우리로 치면 이장님 정도 되겠죠. 마을의 대표인 이장님에게 갔습니다. went는 go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고 got은 get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다양한 동사의 과거형을 봤는데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죠. 아까 좀 전에 봤던 것 중에는 set이라고 하는 동사는 set이라고 해서 모양이 안 바뀌는 게 있고 또 방금처럼 go라고 하는 것은 went라고 하는 아주 특이하고 이상하게 바뀌는 것이 있고 agree 같은 동사는 여기에다가 agreed라고 해서 d만 붙이면 되는 ed 형태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드는 이런 모양도 있고 그래서 동사마다 과거형의 모양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3단 변화, 3단 변화 하면서 현재형과 과거형을 함께 외우기를 바라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이상하게 바뀌는 이런 단어들은 아무래도 특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겠죠. He said 라고 할 때 이때 he는 마을 이장님이겠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soak the blanket and give it to Tetan. 이때 soak이라고 하는 동사는 물에 적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담요를 물에 적셔라. 그리고 give it, 이때 it은 적신 담요를 말하겠죠. 그것을 테탄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러면 이때 and는 동사와 동사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Don't feed the cow. feed 하면 먹이를 먹이다인데 앞에 don't라고 하는 조동사를 붙였네요. 그래서 먹이를 먹이지 말아라 라는 반대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젖소를 먹이지 말아라. 이 do가 엄밀하게는 조동사이고 이 do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형을 만들었네요. 조동사가 하는 역할이 참 다양하다 그랬죠. 방금 이 do는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조동사였습니다. Then cut the tree in half. 그리고 그 나무, 망고나무겠죠? 나무를 잘라라. 역시 동사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입니다. In half, 절반으로 잘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망고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윗부분을 테탄이 가져가고 아랫부분을 보카가 가져가니까 윗부분 절반을 잘라버려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테탄이 그 자기 몫을 가져가지 못할 테니까 잘라버려라 라고 제안한 겁니다. 보카 listened to him. 이때 him은 역시 마을 이장님이겠습니다. 이때 listen은 귀를 기울이다 이고 여기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이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즉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의미겠죠. 이제 이러고 나니까 테탄 couldn't sleep well.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during the night. 밤 동안. 잠을 자는데 잘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well은 부사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 배웠던 c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나왔네요. could는 can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시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조동사 나왔으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는 항상 원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sleep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조동사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는데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봐가지고서는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을 시제를 바꾸려고 하면 조동사 부분을 시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can이 아니라 could를 써서 문장의 시제가 과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없었다. 여기에 not을 붙였으니까 반대말. can은 이 문장에서는 능력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겠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She also couldn't go. 갈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암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near 하면 근처에 가까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때 she는 역시 테탄을 가리키는 거겠죠. 보카가 소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니까 소가 열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암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역시 이 문장 속에도 could라고 하는 조동사 들어있고 또 not까지 포함해서 반대말을 만들었네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She couldn't eat mangoes anymore. 역시 she는 테탄이겠죠? 역시 이 문장 속에도 조동사 could가 들어있고 not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었네요. 망고들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anymore 같은 이런 부사는 더 이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테타는 regretted everything and said to Boca, I'm sorry. 이 regret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의 원형, 현재형이고 여기에다가 자음 t를 한 번 더 붙이고 ed를 붙여서 복잡한 모양의 과거형이 되었네요.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니까 후회했습니다. 모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and 다음에 said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동사 1번, 동사 2번 연결하는 거 있죠. 모든 것을 후회했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복화에게. I'm sorry. 미안합니다. I was foolish. 내가 어리석었어. 이때 was는 am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으로 쓴 거였죠. From now on, 이제부터는 I will work hard too. 나도 역시 열심히 일할게. 이때 hard는 부사로 열심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문장 속에도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있으니까 해석을 할 때 일한다가 아니라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의미로 뒤에 있는 동사를 도와주는 걸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from 하면 우리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하면 지금, 이제, now 라고 하는 명사가 왔고 그러고 나서 뒤에 on 같은 말이 붙었는데 이때 on은 부사입니다. 분사로는 이 on을 붙이면 계속 쭉 이어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는 쭉 나는 열심히 일하겠다. I will also share things with you fairly. 역시 이 문장의 마지막 조동사 will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품사로 부사인 이 also가 들어있는데 also는 또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나는 또한 나눌 것이다. 앞에 will이 있으니까 물건들을 나누는데 너와 함께 나누겠다. fairly, 공정하게, 공평하게 역시 부사가 들어있네요.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여러분 아까도 봤던 것처럼 우리 단어라고 하는 것이 참 외울 게 많습니다. 특히 단어 중에서 동사 단어는 동사의 뜻만 외워가지고는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되는 모양까지도 함께 외워야 되니까 특히 동사는 외울 게 참 많겠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아까 우리 water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봤던 것처럼 나는 분명히 이거를 명사로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네? 그러면 동사로 쓸 때는 물을 주다 라는 뜻이 되는구나. book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책이라는 명사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예약하다 라는 동사도 되는구나. paint라고 하는 것을 명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림을 그리다 라는 동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를 외우다 보면 어떤 한 품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품사로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단어를 외우는 것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언어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운다는 것은 뭔가 귀찮은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내가 잘 몰랐던 것을 알아나가는 지식을 확장하라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공부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배운 내용 잠깐만 복습을 합시다. 우리 동사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했죠.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이다. 그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달리 표현하는 이런 시스템, 이것을 우리 문법으로는 tense, 시제라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동사의 모양만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동사가 기본형이 무엇이고 이거의 과거형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야지만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 자, 그리고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조동사는 기본 팔품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동사의 의미를 보조해주는 역할이고 특히 오늘 배웠던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여서 이 동사의 시제, 특히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쓰인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can이라는 조동사는 능력의 의미로 도와주기도 하고 가능성의 의미로 또는 허락이나 요청의 의미로 도와주기도 한다. 자, 그리고 시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시제는 동사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표현되어 있는 시제와 실제 시간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시제와 시간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조동사에도 종류가 참 많거든요. 자, 그런데 방금 봤던 can이라든지 will 같은 이런 조동사들은 나중에 모양이 바뀌는 조동사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특히 오늘 나왔던 can 그리고 will 같은 이런 조동사들은 모양이 바뀌는 조동사이죠. 그래서 can은 과거 시제로 썼을 때는 could로 바뀌고 will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로 썼을 때 would로 바뀌는 등 이 조동사도 모양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조동사 중에는 모양이 안 바뀌는 조동사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조동사 중에는 단어가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단어로 모여있는 그런 조동사도 있고 조동사도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동사는 다음에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특히 동사 중에서 이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시제 부분을 좀 더 유의해서 보시고 나중에 동사를 외울 때마다 동사의 3단 변화, 어떻게 주로 모양이 바뀌는지 꼭 함께 외우는 것을 습관으로 키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